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자녀들의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글쓰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중학교와 딸을 보내고 나서 많이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 글쓰기 쓰죠? 얘기는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음, 진짜 모든 수행평가가 우리 아버님들 글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재편되는데, 음, 그림, 글쓰기. 음, 그림 1년, 2년 안 배웠으면 어쩔 뻔했어. 음, 그래서, 동시에 감상문 쓰는 거, 음, 그 다음에 동시에 화자를 바꿔서 써보게 하는 거, 음, 이런 거 있고, 그냥 시에, 음, 그리고 과학 서술 글쓰기도 있고, 음, 진로 체험 글쓰기, 음, 가이드북 만들기. 음, 그러니까 정말 다 전체적으로 글쓰기다 싶을 정도로, 음. 글쓰기는 완전 습관 잡아놨어야 됐던 거구나, 이런 그렇죠. 거. 점점 강조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음, 저희 때보다도 글쓰기를 요즘 애들은 더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음, 음, 그렇고 음, 분위기가. 음, 근데 제가 이제 그 저희 4학년 아들이 생각통통 생각 글쓰기라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 음, 이 주제가 좀 되게 다뤄보면 좋겠다. 또 음, 몇 가지 팁만 알아도 훨씬 더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글을 지도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네. 그 글쓰기 할 때 상상하는 글쓰기예요. 생각 글쓰기. 음, 그 생각 글쓰기를 저희가 전혀 손을 안 대고 써봐라 라고 했는데 얘가 썼더라고요. 네. 한번 어머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어머님 아니 일단은 글쓰기 주제들 글감이 요즘 선생님들 글감 정말 잘 잡아주세요. 학교마다. 그래서 그렇죠. 글감이 굉장히 많은데 얘가 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글감을 가지고 이 글감에는 이 세상에 나만 남는다면 음, 다섯 쌍둥이를 낳았다 이름을 지어보자. 음, 내가 해보고 싶은 아르바이트 나는 음, 어떻게 죽게 될까? 나의 유언장을 써보자. 음, 이런 어떤 글쓰기들이 있어요. 그럼 음, 이제 아이들이 생각 글쓰기로 이제 자유 글쓰기를 써서 음, 선생님이 여기서 제시해 주신 건 자유롭게 써라. 음, 하지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써보자. 이게 음, 어렵거든. 그쵸. 그다음부터 우리 아들이 쓴 글입니다. 네. 그냥 저희가 손대지 않은 거예요. 아유, 음악을 깔아야 되는데 막 일단은 삐리리. 우선 문장도 그냥 이렇게 크게 그랬더니 네. 나는 어떻게 죽게 될까? 유언장을 써보자. 했더니 얘들아 아빠 먼저 간다. 너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구나. 너희는 마르지 않은 청춘을 즐기렴. 그리고 사랑. 자, 그런데 음, 나는 어떻게 죽게 될까에 대한 글에 대한 연계성은 전혀 없어요. 예? 그쵸. 그리고 음, 그리고 얘도 나름 글을 저희가 또 볼 땐 되게 잘 썼던 애인데 음, 이렇게 허술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음, 글 지도를 좀 하자 음. 해서 들어갔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한다는 게 음, 실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치, 집중력. 그래서 실은 그 아이한테 글을 좀 알아서 잘 써와라고 하는 게 이 글을 쓰기 어떤 맛을 들리지 않고는 글쓰기 음, 어떤 재미가 들리지 않고는 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부모가 도와줄 것인가에 음,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음, 글이라는 걸 음, 그러니까 소설가의 영역 또는 시의 영역이 아닌 다음에야 음, 글이라는 걸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음, 대화다. 근데 뭐냐면 독자가 묻고 있고 글을 쓰는 내가 답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는 건 누군가의 음. 질문을 전제로 하고 써야 글이 잘 나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했다. 음, 라는 전제에서 글을 써야 글이 잘 그쵸. 나간다. 그쵸. 그래서 책 한 6권을 쓰신 거고요. 그래서 독자의 전제를 가지고 쓰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음. 사과가 맛있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사과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더 그렇지. 이상 깊이 생각 안 해요. 그치. 우리의 뇌가 깊이 생각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 사과는 색깔이 어때? 빨개. 빨간데 어떤 빨간색일까? 다홍빛이 들어갔는데 음, 제가 맛있던 딸기는 정말 백설공주가 음, 소화 넘어가는 정말 찐빨간 색깔. 광이 음. 나는. 아, 그래? 음. 그럼 그 사과를 깨물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났어? 아삭. 아삭. 음. 아삭 소리가 났을 때 입에서는 어떤 혀 맛이 일단 느껴졌을까? 군침이 고이고, 음, 그리고 정말 딱 아삭하는 순간에 그 사과 그 특유의, 음, 무슨 맛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음. 그냥 입이 이렇게 사해지는 느낌?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사과가 맛있다였는데 음. 몇 개의 질문, 우리 오. 오감을 중심으로 한 질문 있잖아요. 어. 시각, 어. 청각, 그다음에 어떤 미각. 음. 이것만 들어가도 백설 공주가 들었을 법한 그
빨갛게 빛나는 사과를 내 손에 들고 입에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아사삭 소리가 나고 내 입속에는 사과 잔뜩 향기가. 사과 향이 고이며 내 입에는 그 사과 과즙이 흘러내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들은 생각하기 귀찮아요. 근데 몇 가지의 질문, 오감을 둘러싼 몇 가지 질문만 던져주면 그 글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묘사라는 건 실은 어떤 그림을 생각하고 그 그림을 한번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면 훨씬 글이 잘 나가고 글이 더 재밌게 써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음. 이제 만약에 음. 내가 해보고 싶은 아르바이트 그러면 그거를 애가 상상하도록 스토리를 만들도록 부모가 질문을 좀 잘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치.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무슨 알바하고 싶어? 그러면 이 알바요. 왜 좋아? 아, 돈 주니까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커서 이런 알바를 하고 싶다. 이 알바가 좋은 이유는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이다. 맞아. 여기까지 애들 요즘 많이 하더라고. 그치. 근데 이러면 딱 두 줄 돼. 그렇지.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머리를 쥐어 짜는 거지. 막 쥐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져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따 녹취록을 좀 같이 볼 텐데, 저희 녹취록을 좀 별도로 달아놓을게요.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이 실제 이 짧은 글이 이렇게 완성되도록 질문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질문을 녹취를 했고, 네. 그 녹취를 토대로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듣고 다시 쓰고 듣고 다시 쓰고 해서 우리 3년 아들이 이렇게 그래도 장족의 발전에 네.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몇 가지 키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질문을 잘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부모님께서 다 써주고 야, 두 칸 띄어쓰고 막 띄어쓰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것보다. 글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재미가 없어지고 글쓰기란 재미없는 것, 정말 쓸데없는 걸로 혼나는 것, 맞아.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거든요. 띄어쓰기 혼나고 그러면 틀렸잖아. 이런 글쓰기인데 너무 막 다른 걸 지적받고 막 그치. 이러면 특히 글쓰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신감 없으면 못 쓰는 거. 또 부모님들도 눈에 당장 보이는 게 막 삐뚤빼뚤하게 써진 글씨니까 막 이렇게 똑바로 앉아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글씨를 쓸 때는 그런 피드백보다는 얘가 글에 빠지도록. 그치. 일단 내용에 빠지도록 하고 다 써놓고 나중에 이렇게 썼더니 주원아 글씨가 좀 더 예뻐지면 정말 더 좋지 않겠니?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훨씬 더 잘 보이겠다. 이렇게. 독자가 잘 읽겠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그렇게 가되 너무 재미없는 피드백을 주지 마시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아이들의 상상을 열어줄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알바를 한다고 한다면 그 알바를 하고 있는 날씨는 어떤지, 지금 몇 시인지, 지금 너는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지, 뭘 할 건지, 가서 만났는데 어떤 알바의 대상과 어떤 교감을 이루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걸 쭉 써보는 거예요. 재밌는 건 아이들은 머릿속으로 상상이 터지기 시작하면 또 부모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고 또 디테일한 그림들이 그려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우리 녹취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는 이게 실제 사례거든요. 녹취를 통해서 아이가 상상하도록.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글쓰기가 애들의 상상을 열어주도록. 네. 그래서 몇 번 계속 하다 보면 스스로 열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혹시 또 추가하신 말 있어요? 아니요. 오늘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잘하자. 질문을 잘하자. 그리고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답을 하게 돼 있고 그 답을 쓰는 게 나름의 글쓰기다. 그래서 그거를 부모가 열어주자. 네. 그러면 이런 글쓰기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좀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녹취본 같이 올려놓을게요. 실제 어떻게 질문 던지고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자, 주원이가 지금 제일 되고 싶은 거는 동물 사육사잖아. 네. 자, 그럼 이제 카피바라를 만나러 가는 거야. 자, 오늘은 지금 몇 시야? 12시요. 날씨는 어때? 따뜻해요. 따뜻해. 그래서 카피바라 줄 음식을 갖고 가는데 어떤 음식을 갖고 가고 있어? 배추요. 배추? 배추를 그러면 뭐에 담았어? 상자요. 상자에 담아서 갔어? 갔더니 카피바라 지금 몇 마리가 있어? 14마리요. 14마리가 있어? 14마리 중에서 애기 카피바라 몇 마리가 있어? 12마리요. 12마리. 그럼 엄마 카피바라, 아빠 카피바라랑
12마리 애기 카피바라가 있겠네? 네. 그 12마리 애기 카피바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애는 누구야? 애니요. 애니. 애니는 어떻게 생겼어? 코도 크고 눈도 작고 응. 엄청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네. 특별히 걔를 귀여워하는 이유는 뭐야? 귀여워요. 어디가 귀여운데? 얼굴이요. 얼굴이 어떻게 귀여워? 눈이 귀여워요. 아, 그러면 제일 먼저 애니부터 네가 인사를 하겠다, 그치? 네. 그럼 안녕 애니 한 다음에 애니한테 배추를 지금 주겠네, 그치? 네. 그럼 애니는 배추를 잘 먹을까, 안 먹을까? 먹어요. 어떤 소리가 나?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아삭아삭 소리가 나? 근데 애니가 먹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물 마시라고 하는데요. 다른 애들 물 마시라고 하는데 네. 다른 애들 먹고 싶지 않아? 그럼 먼저 애니한테 먼저 배추 먹을 때 배추를 다른 애들한테 줘요. 다른 애들 줬어? 네. 그러면 근데 엄마 아빠는 정말 배고프게 맨 뒤에 서 있어? 아니요. 그럼 맨 앞에 서 있어요. 맨 앞에 서 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애니한테 그다음 애기들한테 양보하고 있어? 네. 그러면 주원이는 다시 이제 밥 다 주고 오면서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하면서 올 거야? 기분이 어때? 밥 준 다음에? 좋아요. 어떻게 좋아?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정화되는 기분이야? 네. 그래. 동물 사육사가 돼서 카피바라를 만날 때마다 네가 행복한데 왜 행복해? 어떤 게 행복해? 왜 동물들 보면 행복해? 도시 속을 벗어나서 자연에 있는 게 좋아요. 또 좋고. 자연에 있는 동물들을 보는 게 좋아서. 또 어떤 게 좋아? 그 동물들을 보는 게 좋고 또 동물들을 볼 때 어떤 게 좋아? 동물들이 너를 보면서 꼬리치는 게 좋아? 아니면 너 손을 핥아주는 게 좋아? 아니면 너가 음식 다 줄 좋아요. 때마다 애교 막 부리는 거 다 좋아요. 이렇게 부리는 거? 널 따라오는 것도 되게 좋지. 혜다리가 따라온 것처럼. 그래, 그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애니 같은 거 보는 거 좋고.